1530영어의 피터 원장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은 그분들이 하나같이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 언제부터 영어 시작할까요? 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 언제부터 영어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체크포인트 3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를 초등학교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영어를 시킬 것이냐, 영어의 최종 목적지를 정해놓고 출발 시점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어휘는 얼마까지, 문법은 몇 학년까지, 독해 능력은 어느 수준까지를 나름대로의 초등학교 영어 로드맵을 정해놓으신 다음에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영어 로드맵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초등학교 영어 시작점에 대해서 원장님마다 선생님마다 학원마다 부모님마다 다 틀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입시 상황에서 대학교에 1등급으로 여러분이 자녀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기를 위한 영어 공부의 출발 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자녀의 인지 능력을 조금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얼마나 빨리 깨우치는지, 얼마나 이해력이 좋은지, 암기력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체크해 보시고, 아이마다 많이 그 속도가 틀리거든요. 그리고 가성비를 생각을 해서 영어를 한번 시작을 하면은 중간에 쉬기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영어를 쉬면 다 까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또 맞는 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시작하면 대입까지 쭉 가야 하는데 내가 언제부터 시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유치원 때 시작하는 케이스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하는 케이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시작하는 케이스, 이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제가 장단점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를 시작하는 그 시기별로 장점, 단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에는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가 특화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겠죠? 그리고 일반 유치원을 갔다 온 후에 방과 후 학교처럼 사설 학원에 가서 영어 프로그램을 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영어를 할 수 있느냐 여건을 먼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너무 일찍 영어를 시작했을 때에 영어 기피증이나 부담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취학 전에 너무 많은 무리수를 두었다가 1년, 2년 쉬었다가 다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오는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ABC부터 시작하는 친구나 과거에 영어 유치원을 1년이나 2년 이상 한 친구들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초등학교 영어를 어디까지 목표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기관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여건이 안 될 때는 댁에서 그냥 영어 환경에 많이 노출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영어 애니메이션이나 또는 영어 많은 유튜버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는 영어 챕터북 같은 걸 사다가 집에서 들려주고 환경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시작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또 영어 학원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새로운 학교에 적응을 해야죠. 또 한글 계속적인 또 받아쓰기 있죠. 단체 생활에 적응을 해야 하는데 그때 영어까지 추가됐을 때 조금 무리수가 되지 않나 염려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차라리 저 같으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예체능계 쪽으로 여러 가지를 경험케 하고 아이의 잠재 능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초등학교에 열심히 적응을 하고 국어 수업에 익숙해진 다음에 오히려 2학년, 3학년 아니면은 2학년 여름방학 때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머니들이 부담이 돼서 조금 조급증이 생기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스스로 여러 가지 영어의 그 머티리얼, 자료들을 구입을 해서
홈스쿨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머니들은 너무 마음이 급해서 파닉스까지 막 해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해서 학원에 보내는 어머니들 못 봤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기대치를 떨어뜨리는 조금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어 환경을 노출해 주는 건 좋은데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뭐 예체능계 학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자연과 벗삼아서 또는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모드를 취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저의 본론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시작했을 경우에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중학교 3학년까지 수능 1등급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7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어를 시작을 해서 중3까지 영어가 변수가 없이 성장 곡선을 긋는다면은 수능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서 3학년부터 영어를 시키죠. 네,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1, 2학년 때 학교 생활에 단체 생활에 국어학습에 집중을 해서 기본기를 다져놓고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저는 2학년 말 정도 아니면 조금 빠르면 2학년이나 2학년 여름부터 시작을 했을 때에 3학년 영어를 시작할 때 부담도 없고 그리고 그 시점부터 꾸준히 했을 때에 중3까지 우리가 목표하는 수능 1등급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제가 영어를 많은 아이들을 시켜봤는데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Academic English, 학문적인 영어보다는 자꾸 뭐로 가요? 그렇죠. 액티비티나 어떤 재미나 또는 활동 뭐 이런 식으로 가더란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정말 학문적인 영어로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아이들이 부담이 또 2배로 올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인지 능력이 좀 발달되어 있고 학습 자세가 형성되어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중간 정도부터 시작을 해도 충분히 영어를 따라갈 수 있고 또 중3까지 어느 정도 수능을 끝낼 수 있다고 저는 많은 임상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초등학교 영어를 할 때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요. 평생 동안 영어 할 건데 너무 무리하게 해주지 마세요. 그냥 재미있게만 해주세요. 흥미 잃지 않게만 해주세요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런 학원에. 한 2년이 지났는데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고 학원을 옮기는 부모님들을 제가 오히려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저는 초등학교 한 4학년이 넘으면서부터는 50대 50으로 생활영어나 실용영어 중심으로 50 가고요. 50% 정도는 학문적인 영어로 조금 미리미리 문법과 그 다음에 리딩과 여러 가지 라이팅, 기본 글쓰기까지 준비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참조해서 준비시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건은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그 학원이 수능 전체 로드맵을 딱 가지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느냐. 두 번째는 그런 마인드와 철학을 가지고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영어를 지도할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녀가 시기별로 영어를 시작하였을 때의 그 장점,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학 전에 시작하는 케이스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하는 케이스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시작하는 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를 실용영어의 중심을 둬야 할 것인지 Academic English, 학문적인 영어에 관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학원 선택할 때나 영어 공부의 커리, 즉 시스템을 짤 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영어는 그 이하 영어는 모두 다 실용영어 중심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요. 영어로 뮤지컬을 하고 회화를 배우고 외국인들과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지고 또 더 열심히 한 친구들은 디베이트까지 하고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입시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안점을 둔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4천만 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대형 어학원에서만 외국인들과 수업을 했는데 중학교에 올라가서
정말로 영어를 깊이 해야 할 때는 모든 실용 영어를 뒤로 빼버리고 그리고 학문적인 영어, 쉽게 말하면 내신 영어, 수능 영어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쉽습니다.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중학교 올라가서는 실용 영어가 거의 없습니다. 다 지필고사, 문제 읽고 해석하고 문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독해 위주의 수업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학원 선정을 할 때에 있어서나 여러분이 자녀들을 영어 지도할 때에 50대 50, 1대1 법칙을 저는 썼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50%는 실용 영어나 의사소통 영어에 좀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액티비티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리미리 초등학교 때에 최소한 단어는 어느 정도, 문법은 어디까지, 그 다음에 독해는 어디까지, 또는 라이팅은 어디까지 해서 학문적인 부분을 차근차근 개념 중심으로 확실하게 정립을 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안 돼 있고 초등학교 때 쉽게 영어를 하고 흥미와 재미 위주의 학원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학문적인 부분을 많이 놓쳐버리면은 중학교 올라가서 정말로 어렵게 수능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꼭 여러분께서 체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어느 시점에 여러분의 자녀를 영어 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자녀의 영어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답을 풀어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